굿모닝. 토요일입니다. 야, 여름에는 여기가 그렇게 초록이었는데, 초록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을 분위기, 겨울 분위기가 물씬물씬합니다. 봄이 되면 또 막 그냥 노란 이파리가 이렇게 돋아나고 그러면 그렇게 또 예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왠지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가을 겨울인 것 같아서 근데 가을 예쁘잖아요. 예쁘지. 예쁩니다.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예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예쁘고, 겨울도 또 엄청 예뻐요. 눈 내리면. 참 좋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찍고 그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어제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짧게 요약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해고가 쉽기 때문에 또 취직도 잘 되고 고용도 쉽고,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고, 물론 이제 화이트 칼라의 경우 그런 고용시장의 유연성, 그 때문에 이제 미국이 또 저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그랬더니 이제 그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상당한 댓글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라 그러지만 사람을 너무나 그냥 썼다 버렸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30대 선생님들을 사실 학부모들은 더 좋아하는데, 급여는 50대 중반 후반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죠. 우리나라의 그 학교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하고는 다른 거죠.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분명히 30대 선생님들이 인기가 좋고 그렇지만, 공교육에서는 30대에 조금 적게 받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받고,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만약에 사교육 시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공교육에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냥 처음엔 적게 받고 나중에 좀 많이 받고, 그것은 본인이 택할 문제다,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택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내가 정규학교 선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사교육 시장에 가서 학원 선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택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소비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나요? 택할 수 없잖아.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내가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보내줘요? 반쯤은 선택의 요소가 있지만 반쯤은 선택의 요소가 없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립 초등학교가 숫자가 워낙 몇 개 안 되니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추첨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학원은 내가 가고 싶으면 대체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학원 인기가 좋다. 그러면 2호점, 3호점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수요가 있을 때는 공급이 따라가 주죠. 사교육 시장은 그렇죠. 근데 공교육 시장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내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죠. 추첨이 되어야만 보내니까. 그나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 사립학교인데, 그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내가 사립 중학교를 가고 싶다, 사립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뺑뺑이로 불교 신자도 기독교계 학교에다 그냥 집어넣고, 기독교계 신자도 불교계 사립학교에 그냥 배정을 해버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니, 그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기독교 정신을, 그런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좀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종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사립학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죠. 야, 웃기지 마. 너 종교 상관없어. 그냥 가라면 가. 그거잖아,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을 할 것인가, 학원 강사를 할 것인가, 선생님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소비자인 학생들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말이 안 되지.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학교 만들잖아요. 사립학교. 그리고 돈 받잖아. 돈도 학비도 뭐 대충 자기네 마음대로 받죠.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거 자기네 마음대로 받죠. 그리고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돈을 안 받죠.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모든 영역에서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통제사회죠. 교육도 네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 하는 거고, 다 보통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야, 하라면 해. 그러니까 그게 어느새 우리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야, 애가 무슨 말이 많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하고 많은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게 만들고, 그래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선택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뭐를 본인이 택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빠가, 학교가, 사회가, 직장이, 직장 상사가 뭐 하라는 거를 그냥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시키는 거를 하는 이런 능동성보다는 피동적인,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럼 나부터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부터, 우리 가정서부터, 또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함께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 그 댓글에서 느낌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회사 뭐 하여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장은, 즉 고용주는 갑이고 피고용인, 다시 얘기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 직원은 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갑이, 즉 고용주가 너무나 좀 갑질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의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한다,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 회사 다니다 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작은 구멍가게로도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막상 조그만 음식점이라도 작은,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가게라도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게 낫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가 500만 원 받고 있는데 500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500만 원 월급 주고 나 같은 사람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구해봐. 구해봐. 이 정도로 배짱이 있고, 그 정도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절대 그런 사람은 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도 월급 받는 사람 나름이에요. 예, 본인이 어디다 내놔도 나 같은 사람 이 월급 주고 못 구할 걸 할 정도의 상품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저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노동은 상품이에요, 상품. 예. 내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내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내 노동력이 2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거꾸로도 있어. 내 노동력은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받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의 노동력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도 젊었을 때는 조금 받았다, 이런 어떤 논리로, 아까 그 우리나라 교사들의 그 이야기처럼, 나도 나이 들면은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그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 조금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시장의 논리상 그거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시장의 논리를 쫓아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시장의 영역을 쫓아가.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구 선수가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연봉이 셉니까? 아니잖아. 예, 골 많이 넣고 선수로서의 기량이 있는 상품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 연봉이 센 거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예? 예, 프로축구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연봉하고. 예? 골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최고지. 예. 시장에서는 그런 논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쌤, 어떻게 사람이 시장이고 뭐 사람이 상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명백하게 얘기해서 노동력은 상품이에요. 나의 노동의 가치를 돈과 바꾸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 그게 맞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노동 생산성이, 노동 가치가 한 달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당당해.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1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아니 뭐 어디 가서도 당당하죠. 그런데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늘 조마조마하죠. 잘릴까봐. 늘 잘릴까봐 조마조마하지. 그리고 모여가지고 자르지 못하게 데모를 하죠. 예. 정규직 못 자른다. 절대 우리는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단합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 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반성의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뭐 은퇴하신 분이라면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했던 일, 그 일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또는 지금 그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탁월하고 당당하게 그 월급을 받았던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 월급을 받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 잘려나가는 거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회사 잘리면 다른 회사에 가서 또 100만 원 받으면 되잖아. 내 가치는 그거니까. 그죠? 뭐 그게 걱정하고 두려워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냐고. 논리적으로라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경력이 쌓이잖아요.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신참보다는 당연히 능력이 뛰어난 게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일단 고용이 되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적어도 60세까지는 고용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취직할 때까지는 뭐 취업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나 좀 뽑아주세요 그래갖고 하여간 취직이 되고 나면 한동안은 한 40세까지 조금 이렇게 상승 기류를 하다가 젊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지 뭐. 발전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월급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월급은. 그런데 능력 향상은 안 돼.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기업으로 가면은 조금 덜하죠. 사기업은 계속해서 능력 개발이 안 되면 많은 경우에 중간에 해고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몸값이 다시 한번 정산이 되죠. 내가 그동안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었는데 200만 원을 받고 있었구나. 그건 이제 재취업을 할 때 되면 다시 월급이 깎여서 100만 원짜리로 재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경우가 있죠. 네가 나를 잘러? 그래 두고 보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의 200만 원을 월급 받고 있다가 뭐 새로 다시 직장을 할 때는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던가. 그럼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앞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2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을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을 받고 다닌다.
요즘 젊은이들은 못 참죠. 그러면은 요구하죠. 나는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200만 원을 달라. 근데 그 회사가 이 사람을 200만 원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야, 네가 무슨 200만 원짜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회사에 따라서. 그럼 미안하다. 우리는 200만 원 힘들다. 그럼 간단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 200만 원 주는 대로 가면 돼. 뭐가 복잡해? 200만 원 주는 대로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복잡해. 네. 어쨌든 사기업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도 사실 무의미한 제도입니다. 예, 지금 한국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100만 원짜리 가치밖에 없는 사람을 200만 원씩 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월급장이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와, 이거는 뭐 완전히 끝장입니다. 끝장. 예. 끝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 몸값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왜? 내가 이 커피를 다른 집은 5,000원을 받고 싶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는 6,000원을 받아. 그래도 6,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올 것이고, 나는 3,000원을 받아. 그래도 그 가치가 없으면 3,000원을 받아도 안 와.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700원만 받아. 그러면 아마 올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몸값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내 몸값이 정해져서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세계는 아주 뭐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죠. 전투의 현장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하고 있냐면은, 저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대우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예.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액공부 선생을 하러 가는데 소개를 받고, 저는 정말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는 서울대가 8만 원 정도 받았고요. 1979년도 80년도 요때 얘기입니다. 가액공부 비용이 서울대생이 8만 원 정도 받았고, 연고대가 한 6만 원, 7만 원, 그리고 기타 대학이 5만 원, 6만 원, 뭐 그 정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외국어 대학교 포르투갈어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나는 1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해도 오성식이 전 1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외대 포르투갈어 거 아니야? 뭐 속으로 그랬겠죠, 속으로. 네. 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여기에 아이 영어를 가르치러 온 사람이지, 뭐 인격 지도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영어 실력 높이는 거, 그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한 달 해보시고 성적이 안 오르면 제가 돈 안 받겠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데 제가 시간만 뺏은 꼴이 되니까 돈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성적이 많이 올리면 점수 따라 그냥 돈을 주세요. 웃으면서 1점당 얼마 할까요? 왜 그랬다니까. 와, 뭐 몸배짱이지? 키 169, 몸무게 그때 46kg였는데
조그만 외대 포르투갈 갖고 다니는 애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학부형이 이건 뭐지? 하면서 뭔가 좀 뭐 이상하잖아, 그죠? 뭐 자신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가액공부 선생을 한 거예요. 저 잘 가르칩니다. 진짜 잘 가르칩니다, 제가. 한 달, 첫 달이 지났어. 성적이 기대만큼 안 올랐어요. 봉투를 주더라고요. 나 그때 얼마 있는지 몰랐고 지금도 몰라. 그때 얼마 있는지 안 받았죠. 선생님 받으세요. 아닙니다. 성적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한 달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서 돈 안 받고 그 다음 달까지 이제 가액공부 선생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성적이 껑충껑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 성적입니다. 나 영어 선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액공부 시장에서, 그것도 시장이죠. 인기 엄청 많았습니다. 서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줄 섰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액공부 4개 했어요. 4개. 4개 뭐 바빠. 저녁마다 막 그냥 2탕씩 뛰고, 어떨 때는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자전거 타고 영동대교 건너가서, 제가 그때 면목동 살았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죠. 사업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국 같은 경우는요, 청취율이 안 나오면은, 청취율,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 시청률 안 나오면 바로 아웃이야. 6개월마다 재계약하잖아요. 방송국은 바로 아웃이야. 뭐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책상 빼야 마이크 빼서. 잔인한 세상이죠. 그리고 지금 뭐 유학사업도 하고 있지만 뭐 오성식 보고 아이를 오성식 도와주려고 아이를 맡긴 사람이 어딨어. 내 새끼 잘 되는 거를 확신이 섰을 때 맡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주 철저한 경쟁 그 구도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왜 갔는지 아시죠? 필리핀을 그냥 간 게 아니잖아.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예약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하고 여권만 들고 가보자. 나의 생존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간 거잖아. 그래서 6박 7일을 게릴라처럼 아무 예약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거죠. 매우 의미 있게 보람되게 많은 걸 배우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 여행을 하고 나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 오성식이는 영양가 있다, 할 수 있다.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의 논리 속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내가 경쟁력이 있고,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경쟁력인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를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가 한 140년 정도 된 아주 꽤 괜찮은 학교인데, 학교를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백발이 있는 그 노인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립학교인데 왜 이렇게 노인 선생님들이 많아?
그랬더니 아들 왈, 백발의 노인 선생들이 젊은 선생님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탁월하답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그냥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나이가 헛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든 나이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보다 나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고용이 안정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또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몸값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몸값을 뒤로 물러나는,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뭐가 그게 자랑할 일이야? 나이 들어가는 게.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야. 예. 고로 저는 나이에 대해서 대접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전 되게 싫어합니다. 나이 때문에 대접받는 거. 예. 내가 뭐 때문에 나이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실무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은퇴를 하고 이제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 필드에서 뛰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고 정말 은퇴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다닐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필드에서 같이 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코노미를 타고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제가 직원들보다는 월급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일을 해야지. 더 일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경력이 짧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래도 경력이 있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졌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으로 이기든지 질로 이기든지. 예? 예. 저는요, 저같이 이렇게 평생 사업을 한 사람은 그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시장이 알아. 시장이 오성식 너 이제 가치 없어. 그냥 집에서 쉬세요. 시장이 알아.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냥 끝이야. 끝.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내 자신을 가꾸고 그런 이유는 하나도 다른 거 없어. 그냥 한 가지 이유예요. 죽는 순간까지 내 가치 있는 일을 오성식의 몸값을 유지하자. 뭐 그거 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체력적으로 너무나 뭐 붙인다. 그럼 또 딴 일 하면 되잖아. 내 나이에 맞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세가 넘으셨지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100세가 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하면은 와 100세가 넘으신 분이 이 앞에 말이 붙잖아.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명 다 필요 없어. 변명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가치만큼 나는 대접을 받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살면 돼. 내 가치, 내 능력만큼 나는 대우를 받고 살겠다. 그리고 더 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든가 아니면 밑에 동네로 내려가서 밑에서 바라보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돼. 억울해 봐야 이렇게 얼굴 저 엎드려서 누워서 침 뱉기.
억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죠? 억울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늘 기쁘게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절대 비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아시겠죠? 세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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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